네, 안녕하세요. 정사부입니다. 오늘은 미적과 기하 중에 과연 어떤 과목이 고생은 덜하고 등급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체가 20년 넘게 수능 수학을 수업해왔지만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아닌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적합한 과목이 뭔지는 지금부터 바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수학적 성향을 일단 잘 파악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 오늘 할 얘기는 선택 과목, 과연 미적인가 기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우선 요 위에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는 뭐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시험은 우선 수원 수투라는 공통 과정이 22군데가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30문항을 100분간 시험을 봅니다. 수능은 공통 과목 수원 수투 22문제,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 선택해서 8문제에서 30문항을 100분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3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과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과목을 정하고, 문과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분들은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확통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인문계 보통 문과 계열, 인문계 대부분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은 기하와 미적, 이과 계열의 선택 과목인 기하와 미적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과정은, 미적분은 교과과정이 대단원이 수열에 극한 미분, 적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과 적분은 이미 수투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수투에서 배운 바가 있는데, 미적분이라는 이쪽에서는 뭘 다시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수투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1차, 2차,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즉 다항함수라는 것에 한해서 미분, 적분을 배우는 것이고, 이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같은 초월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평면 운동의 속도, 가속도 등도 배우게 됩니다. 즉 수투가 똑같이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미분할 대상인 함수가 바뀌는 것이죠. 기하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2차 곡선 단원과 평면 벡터,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공간 도형, 공간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과목의 접근성하고 선택 과목을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1 때 배운 수학상, 수학하, 고1 때 배운 수학상, 수학하, 고2 때 배운 수원, 수투를 모두 잘해야 합니다. 고1, 고2 때 배운 모든 교과 과정의 내용이 미적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계산이 많고 다소 복잡해서 복잡한 계산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기하는 수학상 고1 때 배우는 과정 중에 수학상의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 단원 정도만 잘 학습되어 있어도 기하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장점, 수투에서 배운 미분, 적분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수투에서 사용했던 뭐 미분계수의 정의나 또 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선 한번 봤던 것들이 기본 개념으로 나오니까 좀 익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과의 90% 이상이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적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의 90% 이상이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따라서 관련 자료도 많고, 관련 자료가 많다는 건 풀어볼 문제들도 이제 널렸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인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접근성이 쉽죠.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공부하는데 무슨 뭐 자료가 없다거나 뭐 인강이 없다거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미적분은 고3 때,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고3 때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 내신 9등급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적분이 무슨 대단히 발전된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걸 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적은 편이고, 계산력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력보다는 이제 계산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미적분의 장점을 냈는데 미적분 선택했을 때 단점은 어떻게 되느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의 교과과정 수학상, 수학하, 고2의 교과과정인 수원, 수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에는 수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1 때 배웠던 뭐 2차 함수나 뭐 그런 함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고2 교과과정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 가장 잘하는 전교 1등, 2등 이런 학생들이 보통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많고 선택하는 학생들, 이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데다가 가장 잘하는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가원은 이들을 등급을 나누려면 킬러 문제 같은 경우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합니다. 기하보다. 그래서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기하보다는 미적분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많고 인강도 많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적분은 관련 자료 인강이 많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 공부해야 할 양이 기하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책 같은 거를 쌓아놓고 기출문제 같은 거 비교를 해보시면 기출문제만 해도 미적분에서 풀어야 될 양이 기하에서 풀어야 될 양보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관련 자료가 많아서 공부해야 될 양이 기하보다 우선 많다. 이게 단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 기하보다는 외워야 할 연산 공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어떤 문제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연산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1 때 생각해 보시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다 외우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심화 미적분도 잘 하려면 미분적분에 관련된 공식들을 되도록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보통 미적분이 이 고3 때 교과 과정으로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교과 과정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고3 때 미적분을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수능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채 1년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공부할 시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 겨울방학부터 고2 겨울방학 보통 1월 정도부터 미적분을 시작했다고 치면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은 9월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9월이 지나고 나면 그 뭐 원서도 써야 되고 입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공부할 시간이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 때 미적분을 시작을 해서 공부하겠다 이러면 1월부터 9월까지 즉 9개월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9개월 만에 수학능력 시험의 최고 난이도 단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시간적으로 되게 압박을 받는 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은 해야 할 양은 공부해야 할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의 장점입니다. 기하의 장점은 고등수학 상의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만 하면 기하를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좌표나 원의 방정식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하고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기하 전이 예전에 기하와 벡터라는 교과 과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하 벡터에서 기하라는 교과로 바뀌셨는데 예전 교과에서는 기하는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공간 좌표, 공간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5개 대단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현 수능책에 바뀐 교과에서는 교과 과정이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공간 좌표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예전 교과는 이렇게 5개,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교과는 4개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요 맨 마지막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체계에서는 예전 공부했었던 학생들에 비해서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 사라졌고 심지어 평면 벡터에 있던 평면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 단원은 미적분으로 옮겨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했던 예전 기하에 있었던 공간동의 방정식이라는 요 5번째 단원이 여러분들 수능 체계에서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평면 벡터라는 이 2번째 단원에 있었던 속도, 평면 운동의 속도, 가속도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평면 벡터에 요 내용이 있었는데 요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거는 미적분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공부해야 할 단원이 확 줄었고요. 심지어는 기하에 있었던 특정 내용, 평면 운동의 속도, 가속도는 미적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기하는 기존 교과에 비해서 교과 과정이 25%가량 이제 줄어들었으며 공부해야 할 양 또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는 기하를 보통 고2 때 교과 과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능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적분은 만약에 고3 때 시작하면 공부할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하는 고2 때 시작하니까 사실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을 수능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2 때 기하를 수능 관련 심화, 고2 때 기하를 수능 관련 심화까지 만약에 공부를 해 놓으실 수 있다면 이미 고2 때 수능 준비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고3 때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나 뭐 그런 다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하의 단점입니다. 기하의 단점은 이과 학생들의 10% 미만이 선택합니다. 10% 미만이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관련 인강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관련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하고 기하의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모든 책에 거의 미적분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미적분 기출문제가 기하 기출문제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하가 이제 관련 문제들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또한 내신에서도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내신 9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보편적인 내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쉬운 문제들로 내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2 때 시작하지만 뭐 교과서나 뭐 센 개념원리 같은 기본서만 공부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심화된 수능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기하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교과서에 있는 쉬운 문제들로 내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2 때 시작하지만 수능까지 연계시킨 심화 과정 공부를 일반적으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 문제 쉬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과서나 기본서 정도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관련된 심화 과정 공부를 일반적으로 잘 안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서 심화 과정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계산력보다는 사고력이나 이제 뭐 창의력 위주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기하의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미적분의 뭐 각 과목의
장점, 단점들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과연 수능 입장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수능 전략은 어떻게 될 거냐?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수능 전략입니다. 학교 교과과정상에서 미적분은 보통 고3 때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적분은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할 양은 압도적으로 많고, 더군다나 수능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은 되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아마 전 교과과정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통틀어서 아마 미적이 가장 양이 많을 겁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근데 생각해보면 공부해야 될 양은 많고, 양은 압도적으로 많고, 수능을 위해서는 단 9개월 만에 1월부터 9월까지 만약에 고3 때 시작하신다면 9개월 만에 수능을 위한 심화 과정,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은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1년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9개월입니다. 1년 정도밖에 없으니까 고2 때 선행을 시작해서 공부할 시간, 미적을 공부할 시간을 2년 정도를 확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3 때 미적분을 9개월 만에 때려잡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을 내기 위한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수능 킬러까지 풀고 그걸 연습하는 단계까지 단 9개월 만에 이르겠다. 이거 뭐 완전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재수생들은 거의 1년 정도를 미적분 수능 공부만 하기 때문에 재수생하고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고2 때쯤 반드시 미적 선행을 시작해서 2년 정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3 때 1년만으로는 시간상 벅참을 느끼실 것이다. 당연히 벅찰 거예요. 더군다나 외워야 할 공식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므로 내가 정말 도형은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나는 도형을 생각하는 창의력, 사고력이 거의 바닥이다. 그런데 나는 계산은 되게 빠르다. 이런 분이면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의력, 사고력보다는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수투, 미적분에 자신이 있었다면, 수투 내용이 연계된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있었다면 미적분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하의 수능 전략입니다. 기하는 고2 때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에서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고2 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무려 2년이나 있습니다. 미적분은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고3 때 떨렁 시작하면 9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하는 이미 고2 때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고2 때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9등급에 영향을 안 받죠. 내신 9등급제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신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하게 되면 수능 수준 난이도까지 연계시켜 심화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전략으로는 고2 때 기하를 선택을 해서 고2 때 기하를 수능 수준 난이도까지 연계시켜서 심화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수능 준비를 이미 고2 때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고2 때 기하를 심화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신 문제가 쉽게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공부하거든요. 더군다나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미적분으로 몰리지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도 그 최상위권에 맞춰지기 때문에 미적분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하가 조금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쪽으로 가장 잘하는 애들이 몰리니까 미적분 쪽 킬러가 좀 더 어렵거든요. 교과과정도 기하는 기존에 비해서 25% 4분의 1 토막이 없어졌습니다. 줄어서 공부할 양도 적기 때문에 만약 전략적으로 고2 때 기하를 배우면서 그냥 단순히 내신을 풀기 위한 너무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고3 가기 전까지 수능 기출문제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연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입장에서는 기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 고2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 내신 문제가 너무 쉬워서 거기에 맞춰서 쉬운 문제만 풀고 평범한 공부만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고2 때 수능 관련된 공부까지 해주시면 그러면 기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되도록 적은 편이고 창의력이나 사고력 위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기하의 수능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미적분 기하의 표준 점수와 평균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건 조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살펴볼 수는 있지만 표준 점수와 평균은 매해 바뀌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해 바뀌는 표준 점수와 평균에 대해서는 좌지우지되지 않는 게 되도록이면 좋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 그렇게 녹록한 집단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집단의 기하를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선택한, 확통을 선택한 어느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끔 문제를 출제해서 뭐 표준 점수 평균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미적분 기하 표준 점수 평균은 참조를 하실 뿐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평가원이 아마 그렇게 넉넉하게 시험을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세 가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만약에 1번, 내가 내신이 필요한 수시 파이터다. 근데 수능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자. 나는 수시로 미적분 고3 때 미적분 내신도 필요하고 수능에서 수능 선택도 미적분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내신 성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3 때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을 따기 위해서. 어차피 미적분은 9등급제 해당되는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미적분이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수능 선택 과목을 위해 수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분이시라면 고3 때 미적이 일반 선택이나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되겠죠. 근데 수능 선택 과목을 미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적은 수능 선택도 미적이고 내신 챙기는 과목도 고3 때 내신 챙기는 과목도 미적입니다. 미적은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다고 교과과정 중에. 그래서 고2 때 기본 교과를 선행을 하시고 고2 때 무슨 시중에 있는 내신을 따기 위한 문제지 뭐 센, 일품, 블랙라벨 이런 것들을 고2 때 어느 정도 선행을 하시고 고3 때는 수능 기출문제나 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능 심화를 고3 때 하는 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테크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할 양은 많고 시간은 너무 적습니다. 고3 때 시작하시면. 그래서 미적을 수능에서 선택하고 만약에 나는 내신 성적도 미적으로 챙겨야 된다. 그런 입장의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고2 때 기본 교과 선행, 그 다음에 고3 때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은 수능 심화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고3 때 9개월 만에 때려잡겠다. 이거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필요한 수시 파이터인데 수능 선택 과목도 미적분으로 하신 분은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필요한 수시 2번 내신이 필요한 수시 파이터인데 수능 선택 과목이 기합니다. 나는 내신을 챙겨야 돼요.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고3 때는 미적분이 일반 선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미적분도 공부를 해서 챙기셔야 되고 근데 또 수능은 미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수능은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고3 때는 미적분은 따로 공부해야 되고 수학능력 시험 선택 과목은 기하기 때문에 그 수능에 관련된 기하 공부도 따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고3 때 미적이 일반 선택이죠. 9등급제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수능 선택 과목은 기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하는 고2 때 수능 관련 심화까지 고2 때 수학능력 시험 관련된 데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면 그게 전제 조건이 안 된다면 고2 때 수능 관련된 단원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 고3 때 일반 선택인 미적분의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을 위한 기하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너무 불리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이 좀 괴로운 선택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나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서 내신 성적이 필요해요. 그럼 고3 때 일반 선택인 미적분 과목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근데 수능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 너무 싫어서 기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것이 기하를 고2 때 수능 단계까지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3 가서는 내신을 딸 수 있는 미적분을 일부 공부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수능 관련된 공부는 고3 때 틈틈이 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셔야지 그걸 고3 때 또 1년 동안 해결하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날 만큼 욕심을 내는 만큼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고2 때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수시 내신 챙겨야 될 수시가 아니고 단순히 나는 그냥 수능 보는 정시 파이터다. 정시 파이터라면 일반 선택 미적분 내신 9등급제지만 이걸 챙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갈 게 아니니까 굳이 내신 성적을 챙길 필요가 없을 때니 특별히 내가 공간 지각 능력이 문제가 없고 도형에 거부감이 없다면 공부할 양이 확실하게 적은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미적분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안 들고요. 문제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립니다. 기하가. 더군다나 기하의 내용 중에 대학 교과 내용인 벡터의 외적이나 공간도형의 방정식 등을 학습할 기회가 있다면 또 수능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 여러분들 기하 교과에는 공간도형의 방정식이나 벡터의 외적의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배우고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바라보시면 의외로 대학 교과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태생적으로 도형 파트에는 뭔가 취약하다. 도형만 보면 자꾸 뇌 구조에 버퍼링이 걸린다.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도형만 만나면 이상해진다. 그런 분들 이 계시죠. 공간 지각 능력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거나 나는 특별히 계산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 이런 분들은 기하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는 공부하는 양이나 시간으로 봐서는 기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기하를 공부를 해서 수능 준비해 놓고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분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우선 기하보다 훨씬 많으니까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면 유리하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나는 무슨 도형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은 난 계산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기하의 경우 시중에 양질의 컨텐츠가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막히는 문제들도 발생을 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 댓글로 문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뭐 금요일이나 시간을 내서 문제풀이 같은 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연 수능 선택 과목 미적 기하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늘 남기 마련입니다. 선생에게서는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듣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을 듣고 선택하든 아니면 소신대로 선택하든 어차피 결과는 온전히 자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해도 내가 선택하고 후회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사부였습니다.